여러분, 이것이 있는 집은 항상 뭐든 안 되는 집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집에 두고들 계십니다. 하여 늘 어려움과 불행을 안고 사는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풍수의 큰 원칙을 하나 짚고 시작할게요. 풍수에서는 집의 기운은 흐르는 것이고 그 흐름이 끊기고 막히는 곳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가장 강하게 막는 것이 바로 나쁜 물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이것들은 풍수에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꼭 치우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오래되어 낡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네, 새 물건에는 새로운 기운이 흐르고 오래된 물건에는 그동안 쌓인 오래된 기운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기운이 더 이상 우리를 받쳐주지 못할 만큼 무겁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기운이 아니라 정체된 기운입니다. 네, 추억이란 이유로, 아깝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된 물건을 안고 있다면 그만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것은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생기가 없는 물건, 특히 죽었거나 시들어진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풍수에서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의 상징이에요. 푸르게 자라나는 식물은 집에 생기를 넣어주는 가장 강력한 풍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물이 시들었거나 죽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생기를 주던 존재가 정반대로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시들어버린 식물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풍수적으로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 한 그루보다 죽어있는 식물 한 그루가 그 집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시들었다 싶으시면 꼭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상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깊숙이 박혀있는 오래된 소스, 오래된 반찬, 또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음식들 많이들 두고 계시죠? 네, 풍수에서 음식은 그 집의 식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한 음식은 식복이 아니라 그냥 죽은 식복입니다. 그런 것이 냉장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도 식복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죽은 것이 산 것의 자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그 집의 재물운의 곳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곳간이 죽은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 집의 재물운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냉장고 청소하세요. 네 번째로, 고장난 것이나 망가진 도구들이나 기계들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 작동이 안 되는 전자제품, 또 망가진 가구,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풍수적으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런 걸 정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네, 본래 움직여야 할 것이 멈춰있는 상태, 본래 작동을 해야 할 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그 집의 운명의 기운을 멈추게 만드는 죽음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중 멈춘 시계는 가장 안 좋게 봅니다. 네, 시간이 멈춘 자리에는 운도 멈추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치든지 버리든지 하세요.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서 그냥 두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치된 물건들이에요. 서랍 속에 박혀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잊혀진 물건은 죽은 물건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존재하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방치된 물건들이 계속 쌓이면 그 집의 정체의 기운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치된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는 분들은 자기 인생도 방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잊혀진 물건들 오늘 다 꺼내서 정리하세요. 여섯 번째로, 더러운 것,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풍수에서 더러움은 가장 강력한 죽음의 기운입니다. 먼지가 쌓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 손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사람의 시선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죽음의 기운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상 위, 가구 뒤, 천정, 모서리, 또 가전제품 뒤편 같은 것들 청소하세요. 그런 곳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행위는 풍수에서 단순한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의 기운을 걷어내고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소에 안 닦는 곳을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집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에이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그냥 두고 있는 물건들 많으시죠? 여러분 풍수에서 이런 것은 정말 나쁜 기운을 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사기를 내뿜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살아있는 척 하면서 시선의 공간만 잡아먹는 물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공간은 가능성이에요. 빈 공간들이 많아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운들이 잘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로 그런 공간들을 다 메우고 있으면 새로운 어떤 기운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물건 최대한 시선에서 비우세요. 8번째로 낡아서 헤어져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이나 또 가구들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 곳에 처박혀서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들, 또 색이 바랜 옷, 이제는 못 쓰는 가구 많으시죠? 풍수에서 이 옷은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감싸는 하나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헤어지고 못 입을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면 그 사람의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입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옷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지거나 망가진 가구는 그 집의 골격이 무너지는 신호라고 합니다. 네, 못 입는 옷, 못 쓰는 가구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9번째로 깨진 것, 부서지거나 금이 간 그릇들이나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건 풍수에서 정말 강하게 경계하는 물건이에요. 깨진 그릇은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고, 또한 깨진 거울은 그 집에서 번영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 집에서 기운을 반사하고 키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운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다면 그 기운들을 흩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있으면 보는 사람의 기운도 같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릇은 식복을 담는 도구인데 이것이 금이 갔다면 식복이 다 새어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에 돈복이 다 새어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추억이 담긴 것이라도 금이 가거나 깨어졌다면 꼭 버리세요. 네, 풍수에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0번째로 가장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씩, 아니 일주일씩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양이 적다고 한 번에 모아서 버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풍수에서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장 강한 죽음의 기운, 또한 가장 빠르게 기운을 부패시키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이 그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의 공기나 그 집의 기운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족 모두의 기운이 그 한 봉지로 인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양이 적어도 냄새가 안 나도 그날 바로바로 버리세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집의 기운과 공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집에 변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